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겠다고 1년 넘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나름 연봉도 괜찮고 중소기업치곤 네임밸류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에 어렵사리 입사를 해 6년째 근무 중인 34살 총각이다. 내가 워낙에 나대는 걸 좋아해서 내 일이 아닌데도 이것저것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했더니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남자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던 중 올 초에 민철이라고 곱상하게 생긴 신입 직원이 우리 팀으로 들어왔다. 직책도 다르고 나보다 7살이나 어렸지만 우리 부서의 부장님 말고는 남자 직원이라곤 둘뿐이었으니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둘이 조금씩 우정을 쌓아가다 민철이는 나를 형처럼 따랐고 나도 그런 민철이가 친동생 같단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민철이는 퇴근하고 자기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시내로 놀러 나가자고 제안을 했다. 내가 객지에 혼자 살다 보니 저녁 한 끼 때우는 것도 큰일이었고 간만에 집밥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 흔쾌히 가겠다고 수락을 하고 퇴근 후 민철의 집으로 향했다. 민철의 집은 4층 건물로 소위 말하는 원룸 상가 건물이었다. 4층에 살면서 1층 상가에선 모친이 직접 돼지국밥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정말로 많았다. 민철이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어느 여인을 보고 말했다. 홍 대리님 왔어요. 나와보세요. 그녀에겐 넙죽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민철이 선배 홍정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철이를 그렇게 챙겨주신다고? 홍 과장님 미혼이라도 들었는데 인물이 훤칠하시네요. 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미인이신데요. 이 나이에 미인은 무슨, 호호호호. 그러면서 그녀가 아무런 말 없이 나를 한참이나 훑어보는 것이다. 옆에 있던 민철이가 헛기침을 하면서 사람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홍 대리님 난처하게. 그제서야 민철 엄마는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해 잠시 딴 생각 좀 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정신이 팔렸네. 민철 아버지는 15년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청산과부가 된 어머니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답니다. 잠시 후 민철이 엄마는 수육 한 접시와 순대국밥을 가져왔는데 사골을 얼마나 끓여냈는지 진하고 구수한 국물 맛에 끌려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뚝딱하고 먹어치웠죠.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맛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국밥집은 고기를 머릿고기만으로 하는데 기계가 하나도 없는데도 살살 녹는 듯한 식감에 끝내주더라고요. 와, 민철아, 너희 집 국밥 진짜로 끝내준다. 내가 이제껏 먹어본 돼지국밥 중에 최고다 최고. 나중에 알고 보니 대구 남구의 봉덕시장이란 곳에서 국밥집을 하는 지인을 통해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렇게 내 눈을 흐려놓았던 민철 엄마를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 그것은 민철이가 2층에 원룸 하나가 공실로 나왔다며 어차피 자취하는데 이왕이면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떻겠냐고 더욱 가깝게 지내자는 것이었다. 나는 흔쾌히 승낙을 하였고 며칠 후 짐들을 챙겨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다. 비록 못 먹는 떡이지만 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회사만 퇴근하면 나는 곧장 집으로 왔다. 그렇게 생활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후배 민철이가 2개월간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된 거다.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아줌마가 연락이 와서는 저녁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4층으로 올라오라는 것이다. 그날은 마침 한 달에 2번 쉬는 식당의 휴일날이었다. 아휴, 홍대리님이 저희 집에 온 지 꽤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접 한번 못했네요. 이러다가 민철이한테 욕먹는 것 아닌지 몰라. 아니에요. 제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요. 오늘 저녁 먹고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요? 네, 좋지요. 저도 좀 심심했는데. 우리는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맥주 몇 잔과 함께 노래하며 1시간을 즐기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홍 대리님, 술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좀 더 하는 건 어떠세요? 그럴까요, 그럼? 나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와 맥주를 여러 병 사서 집으로 와서 의기투합하여 부어라 마셔라 한 지 2시간이 지나서부터 그녀와 나는 취했는지 조금씩 횡설수설하게 되었다. 아휴, 나는 홍대리처럼 솔로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타지에서 외로울 때가 더 많거든요. 요즘은 아주머니 때문에 덜 외롭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밤 12시가 넘자
자, 아주머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오늘 저랑 놀아주신다고 무척이나 피곤하실 텐데. 난 괜찮은데. 더 마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신나게 마시며 놀다 잠이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잠에서부터 조금씩 깨어나길 시작했는데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민철의 집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던 것이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우리 이러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오늘은 없었던 일로 하시죠.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지만 가끔은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순간 후회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로 돌아가야만 했다. 몇 개월 뒤 후배 민철이가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떠나고 며칠 동안 집에 아줌마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밤 11시가 훌쩍 넘어 연락이 와서는 4층으로 잠깐 와달라 하더군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달려갔는데 아줌마가 술상을 차려놓고 날 기다리고 있는데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또 오고 말았구나 싶었죠. 단둘이 마주 앉아 광어회와 매운탕에 소주를 한 잔 아는데 내 앞에서 자꾸 외롭다고 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를 물리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엔 아줌마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민철이 몰래 그녀를 만나온 지도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있네요. 호기심, 편안함, 그런 것에 많이 끌렸거든요. 그런데 수개월간 만나오다 보니 좋아하는 감정보단 점점 의지를 하게 된다고 할까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주는 것에, 그런 사소한 것에 점점 길들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언제나처럼 나만 바라봐주고 투정 부려도 항상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걸 맞춰주는 여자. 피곤한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가면 왔니? 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여자. 피곤해, 나 좀 쉴래. 하면 밖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라며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는 여자.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16살이나 많은 여자친구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연애라 할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